이번 시간에는 법률과 경제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법률 그러면은 권리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권리의 핵심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뭐냐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바로 이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법에서는 민법에서 처음 정의를 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어디까지가 부동산이냐라는 정의를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럴 때 토지와 그 정착물을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정의한 것은 협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소유권 문제를 따지기 위한 거니까 땅을 어디까지 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땅이라는 것을 구분을 했죠. 그 구분한 땅을 우리는 필지라고 하고, 필지에 대해서 숫자로 부여된 것을 지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번으로 구분된 땅은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여기 토지에다가 정착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 토지에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하고, 토지에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은 정착물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모델하우스라든가 공중전화 박스는 땅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정착물 이야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독립과 종속으로 구분을 해서 보겠는데, 이 토지와 정착물을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인데,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쳐서 우리는 광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준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에 준했다, 의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여겨졌다는 거고, 그 준부동산이 나올 때는 법률적 관점의 생각이라는 걸 아시고,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걸 보면은 자동차는 움직이는 거니까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등록을 통해서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동차는 준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것을 우리는 광해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해부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동산 학의 부동산의 범위라는 말 기억을 해봅니다. 부동산 학이라는 건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일 때 이 부동산이 광해부동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은 부동산 학에서 자동차는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나중에 평가를 하는 과정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법률적 관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권리 따지는 거고, 권리 핵심은 소유권인데, 토지를 정착물이라고 했고,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고, 협의라고 한다면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것을 광해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이라는 것은 가격 내지는 가치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경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치라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가치라는 단어는 제가 만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라는 단어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족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화폐로 표시된 것이 가격인데, 둘은 같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 가치와 가격 사이가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죠. 화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가치에 대해서 가격이 많아지는, 그래서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오차가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에서 본질은 가격일까요? 가치일까요? 가치이죠. 그 이야기는 가격은 뭘 따라간다? 가치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가격은 가치를 따라갑니다. 제가 뭐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인과 개와의 관계를 생각하셔가지고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근데 개는 주인 따라가면서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주인 따라가잖아요. 여기서 주인은 가치를 말하고 개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험 문제 풀 때 가격은 뭘 따라간다? 가치를 따라간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바로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땅을 5가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자본,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산은 값어치가 나가는 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값어치가 나가는 자산이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의 돈을 부채라고 할 때 자본은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4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 돈이 1억이고 은행 돈이 3억이라면은 내 돈 1억을 자본, 은행 돈 3억을 부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동산은 땅은 자산이면서 자본이다. 또 땅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들 때 생산 요소라고 하죠.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3가지를 말합니다. 토지, 자본, 노동을 생산의 3요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땅 가진 사람을 지주라고 하죠. 그리고 땅의 이용 대가를 지대라고 한다는 거. 앞으로 지대 이런 말이 나올 때 뭐의 대가를 말한다? 토지의 이용 대가를 말한다. 그 다음에 돈 가진 사람을 자본가라고 하고 그 돈을 자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의 이용 대가를 뭐라고 한다? 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을 제공하면은 노동자고 노동의 대가를 임금이다. 이렇게 생산의 3요소로 땅이 들어가는데 땅은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땅은 생산 요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비재라고 할 때는 그걸 통해서 재화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직접 만족을 느낄 때를 우리는 소비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땅이 우리한테 뭐냐면 경관으로서 휴양시설로서 만족을 줄 때 땅은 소비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은 상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적 관점의 땅이 뭐냐 5개 꼭 기억하시고 자자 생소품이다 해서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돼서 지금까지 3번 이상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법률은 권리 따지는 것, 경제는 가격 따지는 것, 그리고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5개 자자 생소품 이걸 꼭 기억을 해 봅니다.